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3차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인데요. 타다에 대한 이야기나 M 미터기에 대한 이야기, 공유 주방 등 다양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만큼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왔던 시즌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거의 뭐는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할 수 있다, 뭐는 했다, 뭐가 새로운 게 생겼다, 이런 소식입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가 뭔지 긍정씨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어떤 법의 규제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혁신을 우리도 뭐 이제 벨리 있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은데 막히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하고자 그렇다면 너네는 요 선까지는 허용해 줄 테니까 일단 해보고 문제 있으면 그때 그만두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리적 해석에는 다소 불법적인 조항이 될 수도 있으나 해석이 좀 여지가 있는 것들은 이제 차라리 열어서 오케이 니네가 편한 대로 일단 해석해서 해. 대신 이건 나중에 시기를 갖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저번 시즌 때부터 조금씩 나온 건데 왜냐면 19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는 계속해서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지난 또 18일 13차 회의가 열렸죠. 위원회의. 그럼 벌써 13차라는 거는 중간중간 몇 차를 가지면서 샌드박스에 적용된 애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건 오케이 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했단 얘기죠. 샌드박스를 이제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 자가발전이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가발전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신청을 하면 이제 위원회의가 열려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이러이러한 신청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이렇게 막혀. 근데 얘네가 지금 이 서비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만큼 있대.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꼭 막고 제한을 해야 될까? 일단 하라고 해보고 우리가 또 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근데 해봤더니 생각과는 다르게 잘 되네? 오케이 그럼 너네 풀어줄게. 이걸 계속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냥 신고 안 하고 먼저 해본 다음에 저희 샌드박스였어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샌드박스에 참여할 사람들 신청도 받고 그리고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런 자리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뭐 실질적으로 샌드박스 신청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타다. 우린 샌드박스야 라고 하면서 약간 그랬죠. 근데 샌드백이 됐죠. 말을 잘해. 그래서 이 위원회의에서 이제 상의하고 뭐 협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SKT, KT, LG 플러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이게 우리가 계속 된다 했었는데 이미 원래는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디지털로 신분증을 그렇지.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는 디지털로 하면 어떡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편해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샌드박스 신청을 하고 오케이 한번 해봐 했는데 좋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근데 이거 저 잠깐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쓰세요? 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저 술집 가서 진짜 오래간만에 신분증 검사해가지고 그 운전면허증 안 갖고 온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지갑을 찾아봤는데 안 갖고 온 거야. 나 확인했다 이랬는데 안 돼가지고 이걸로 보여줬더니 그 스마트폰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분명한 인증 저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아직 제도가 알려지지가 않은 거지. 홍보가 안 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요.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부분을 신분증 얘기하고 검사를 싶은 거고요. 했다. 참고로 요게 이제 이게 풀렸으니까 이제 모두가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샌드박스에 풀림이 있었어도 일부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신청을 하는 애들만 하는 거야. 걔는 아직 샌드박스 안에 있는 거야. 완전히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샌드박스 울타리 안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청한 게 작년인데 올해 9월쯤에 또 카카오랑 네이버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참여하는군요. 신청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심전도 장치, 손목시계 심전도 장치. 그것도 이번 시즌에 계속 이슈였었죠. 그렇죠. 애플워치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샌드박스로 누가 신청을 하고 좋은데 그럼 풀어볼까 해서 애플워치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혜택을 보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타다가 또 신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타다가 다시 한번 또 참전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샌드박스는 약간 그 IT 전쟁터 같은 곳이네요. 약간 투기장 같은 곳이군요. 투기장까지요? 서로 싸우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타다가 어떤 허가를 받았느냐? 일단
타다가 왜 이 역외군수법 개정으로 좀 철퇴를 맞았냐 하면 네네네. 이거 하려면 택시 기사를 고용하세요. 혹은 맞아요. 택시 운전 자격증을 다 보유를 하세요. 네네네. 라는 거였죠.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기사분들한테 모두 이 자격증을 딱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철퇴를 맞은 건데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한 건 아니 이분이 택시 기사가 될 뿐이야. 될 뿐인데 지금 없는 거야. 예비 택시 기사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비 택시 기사면 일단 고용을 해서 운전할 수 있게 해줘. 대신에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증을 반드시 딸게. 그게 근데 이거는 사실 샌드박스를 열어주는 게 별로 크게 와닿진 않네요. 대신 어떤 IT 혁신을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뭐 그렇지. 네. 이 일을 먼저 시키고 그 기간 안에 기사 자격증을 따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그 기간 안에 기사 자격증을 따고 기사가 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뭐 안전의 문제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런 민간 기업에서 이 기사분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있어서 조금씩 규제가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조금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싸움이잖아 사실 이게. 이게 그치. 저는 좀 제 생각에는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3개월 해보고 네. 사실은 해보고 나는 택시가 안 맞다. 택시 기사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네.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뭐 괜찮은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망도 말씀은 어차피 라이센스라는 게 중요하다면 그걸 위한 제반 기간이 더 길든가 차라리 길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이렇게 굳이 풀어주면 안 되죠. 넣을 필요가 없다. 네. 3개월 하고 아마 뭐 내가 진짜 할 만하다 하면 기사 자격증을 기사분이 딴다든지 아니면 뭐 타다 측에서 대출을 해준다든지 네. 준비를 아니면 제반 환경을 저희 3개월마다 이제 재계약인데요. 죄송한데 이게 저는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든 게 이게 이미 뭐 문화예술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안 좋은 막 노동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 그 계약직이라는 좋은 명분이 있거든요. 네. 2년 계약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1년 364일째 계약을 해지하고 그치. 이제 다시 계약을 이틀 뒤에 재계약. 한다든지 이틀 뒤에 계약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따고 싶어 이거를. 근데 아무런 도움을 안 줘. 거기서 3개월 뒤에 넌 따야 돼. 안 땄다? 그러면 이제 넌 안녕. 하고 또 3개월짜리 인력을 계속 뽑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걱정도 좀 드네요. 이복의 관상가 양반 내가 택시 기사가 될 상인가? 3개월 안에 말이야. 그것도 아니고. 이거 말고 또 앱 미터기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탔던 택시도 앱 미터기 시범 대상이라서 그걸 네. 쓰던데 원래 그 택시를 타면 이제 요즘 말 아니죠. 뭐 네. 빙빙 도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미터기라고 부르는데 몇 미터를 주행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엔진 회전수랑 바퀴 회전수를 곱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엔진 네. 회전수 곱하기 바퀴 회전수. 가만히 서 있어도 돌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항상 물리적인,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엔진과 바퀴는. 그래서 만약에 미터기를 바꿔야 돼. 그럼 모든 택시를 불러갖고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다 그래야만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이 미터기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거 갖고 사람들이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GPS 기술을 활용해서 미터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건데 역시나 법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럼 샌드박스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GPS 기반 엠비터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뭐 일부 택시의 경우에 미터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앱은 조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 조작을 하느냐 네. 그리고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작을 하느냐 봤을 때 소프트웨어가 훨씬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이런 앱 미터기가 생긴다는 게 저는 좋고 다만 얼마나 신뢰성 있는 회사들이 이걸 만들어낼까는 조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뭐 카카오나 타다나 이미 신뢰성을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네.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그럼 뭐 3개월 동안 쓰는 건 아니죠? 그냥 그렇죠. 3개월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었고 네. 여기 나온 재밌는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류에 대한 그 통신 판매. 주류통신 판매. 그것도 있었고 이제 네. 풀렸죠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기존에 전통주였는데 이제 전통주 말고 다른 것들도 풀린다면서요. 네, 그거하고 이제 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나 자율주행 순찰 로봇 아니면 선결제로 해서 가맹 택시를 타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 충전해놓고 아무거나 불러서 타고요. 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푸드트럭 공유 주방이랑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이에요. 공유 주방이 뭐예요? 공유 주방 그냥 그 어떤 부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건물에 뭐 부엌 한 10개 만들어놔. 네네네. 그리고 돈 내면 누구나 와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오. 전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뭐 예를 들어 기념일이다. 음. 뭐 여자친구나. 뭐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다. 뭐 빼빼로데이다. 네네. 뭐 이래서 초콜릿을 직접 만드는 수제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은 엄마가 등짝 때리지. 엄마가 등짝 때리거든요. 엄마는 만들어주고 온 집안에 초콜릿 냄새 다 나고. 온 집안에 초콜릿 냄새 나고 많은 자식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공유 주방을 가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을까. 합법적으로 더럽힐 수 있는 집안 주방이군요. 네. 그래서 뭐 이걸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공유 주방도 나올 거고 아마 아. 네. 푸드트럭을 대여해주는 그런 공유 주방도 나올 네네네.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의록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항상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시장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실 수도 있을 테고. 그쵸.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를 창업하고 싶다. 그럼 이게 내가 처음 출범을 해서 오케이 난 샌드박스에 도전할 거야 보다 기존에 누군가 샌드박스로 들어갔으면 거기 따라가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파생되는 걸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이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소식으로.